오랜만입니다. 굳이 비트코인 선물이 아니라 어느 트레이딩 관련해서든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의 아쉬운 진실과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 되돌림 비율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상 비율이 여기 왼쪽에 보이죠? 가려져 있는데 0.382, 0.5, 0.618 즉 이제 이런 정확한 반등 구간을 이제 제시를 해준다는 이론이 피보나치 이론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 있는 되돌림 시 이제 되돌림의 이 끝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확장을 사용하시는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대 1.618이 황금 비율이며 이 황금 비율을 자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 인간도 많은 인간이 모여 만든 차트도 모두 자연이기 때문에 이제 차트에서도 이런 황금비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0.618까지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거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항상 이론에는 이유가 따라야 돼요. 명백한 이유가 있든 아니면은 이제 뭐 귀납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이제 어떠한 것 같다 이런 모호한 이유가 되든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피보나치 수치에서 이제 되돌림이 일어나는 이유는 황금비가 자연의 숫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연의 숫자. 일단 황금비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유명하죠. 황금비 베이스의 건축물이고 미적인 요소가 황금비를 따라서 그런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여기에는 황금비가 없습니다. 정수비인 구대사입니다. 그리고 역작 모나리자죠. 황금비 베이스로 그려졌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모나리자 또한 황금비가 아닙니다. 8대5의 정수비입니다. 이것도 단비예요. 단비. 그리고 이제 황금비 자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황금비로 또 제일 유명하죠. 앵무족에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역시 황금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금비로 유명한 그 비너스의 조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이론 중에서 황금비를 사용한 피보나치 되돌림도 사실은 그 이론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모든 황금비는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피보나치 되돌림도 듣기 좋은 소리일 뿐입니다. 굳이 되돌림이 0.382에서 0.5 그리고 0.618에서 이 세 가지 구간에서만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 깊거나 더 얕은 되돌림에서도 얼마든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피보나치 되돌림을 매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이제 되돌림이 잘 나오는 0.382, 0.5, 0.618은 사실 황금 비율이라서 되돌림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되돌림으로 인식할 만한 유일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이 잘 적용된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걸 뿐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서 제가 일단 그림을 준비해 봤거든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0.382, 0.5, 0.618 되돌림 지점이 있는 라인을 2번 이게 그 라인입니다. 그 다음 그 윗부분 382보다 얕은 되돌림 1번 0.618보다 이제 깊은 되돌림 3번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간을 이제 3개 나눠봤죠. 자, 일단 1번 자, 일단 빨간색 선 1번에서 되돌림 바꿔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점이 나왔다가 되돌림 빨간 경우 1번까지 그러니까 얕은 되돌림이죠. 자, 제 마우스 커서 한번 봐주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죄송합니다. 자, 이 1번 내에서 되돌림을 완성하고 추세가 지속됐죠. 사람들은 보통 이걸 되돌림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얕은 되돌림은 이전에서도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림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얕은 되돌림은. 그러면 초록색깔 되돌림 봐볼게요. 일단 여기서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가격 차트가 상승하고 초록색깔 3번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왔다. 자,
거의 한 70% 넘게 되돌림이 빠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이것도 되돌림으로 인식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낮은 패턴이 왔기 때문에 이건 되돌림보다는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뭐 더블 바텀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는 더블 탑 패턴이라던가 이런 패턴을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1번 수준에서는 아직 되돌림이 나오지 않았다.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사람 심리상 생각하는 구간이고 3번 추세에서는 이거는 추세에서 그 조정다운 조정,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는 되돌림은 이미 끝났고 이거는 뭐 더블 바텀 패턴이나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패턴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이 초록색깔 구간이에요. 즉 우리가 되돌림다운 되돌림, 조정다운 조정으로 인식하는 구간은 이 2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이 제가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보통 에라 0.3에서 0.7 사이거든요. 이 0.3에서 0.7 사이가 사람 심리상 조정다운 조정으로 인식하는 구간인데 그 안에 공교롭게도 0.382, 0.5, 0.618 우리가 알고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이 주어지는 구간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이제 뭐 분명히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는 트레이더의 심리 추세상 0.5, 0.618, 0.382에서 뭐 반등이 잘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율이 이 지점이 포함된 구간 내에서 밖에 우리는 되돌림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번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이제 추가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우리는 아직 되돌림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3번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오면은 이건 되돌림이 아니라 패턴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2번 구간에서만 저희는 이걸 되돌림이다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피보나치 이거 그거죠. CME 자료죠. 제가 잠깐 까먹어가지고 사실 엘리어트 파동이나 타 지표들과 다르게 피보나치 되돌림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론인 0.382, 0.5, 0.618의 정확한 터치와 다르게 실사용은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무리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계 최초고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CME 그룹에서 보여주는 피보나치의 교육 자료입니다. 이렇게 0.318 이제 0.38이죠. 죄송합니다. 0.382, 0.5, 0.618을 그룹을 지어뒀죠.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이라고. 그러니까 되돌림 레벨이죠. 즉 상방 추세나 하방 추세에서 조정다운 조정이 온다면 적어도 이 레벨까지는 통계적으로 오른 확률이 높더라 이런 겁니다. 전 사진에서 돌아가서 봐도 이제 조정다운 조정, 이번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구간이 여기였죠. 0.382와 0.618 사이였죠. 자, 그리고 저희는 한 가지 더 사용할 건데 또한 뭐 ABCD 패턴 같은 거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피보나치 기반 패턴이거든요. 피보나치 기반 패턴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이 되돌림 레벨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그 레벨은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가겠다는 레벨은 보통 여기선 100%라고 되어 있는데 1이죠. 여기선 0이네요. 이 구간을 뚫거든요. 그러니까 전고는 그 상승 추세에서는 전고는 혹은 하락 추세엔 전저는 적어도 돌파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즉 되돌림 레벨에서 이제 되돌림이 왔다는 게 확정이 되면은 전고 전저는 돌파한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첫 번째 이용해보는 건 활용법 1번입니다. 역추세에서 목표가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면은 그 비율이 0.382에서 0.618 이 사이 2번 구간까지는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는 제가 옛날 알려드린 뭐 삼형 추세선으로 볼 수 있기도 한데 여기서 살짝 너무 리테스트가 좀 얕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돌파했던 과정을 여기서 만약 숏을 진입했다. 추세선 하방 돌파로. 그러면 목표가를 잡는 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뭐 전고를 손절로 잡고 1대1로 잡을 수도 있지만 물론 확실한 기준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계에 따라 이제 CME 그룹에서 설정해둔 그 리트레이스먼트 레벨까지 도달하면은 여기서 이제 익절 이제 레벨이 되는 겁니다. 이 2번이.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십니다. 이거는 역추세에서밖에 활용 못하죠. 그러면 굳이 추세선이 아니라 뭐 혹시 뭐 다이버전스나
그럼 복합적으로 이제 관점을 합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역추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해도 저점과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또 이 2번 구간을 찾을 수가 있겠죠. 382와 618 사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내부에서 익절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활용법 2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되돌림이 이 2번 구간에서 나온 게 확정되면은 적어도 전고는 뚫어준다. 하방 추세면은 되돌림이 2번 구간에서 나온 게 확정되면 적어도 전전은 뚫어준다. 이런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캔들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꼬리 없는 캔들이 나오면서 전고까지 위협을 해준다면은 여기서 추격 매수를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방이면은 이제 매도를 진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숏을 진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분 방법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조정이 나오는 시기는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시기, 그러니까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까보다 조금 더 예측하기에 수월하거든요. 그렇기에 아마 실사용에서도 2번 활용법보다는 1번 활용법이 더 많을 겁니다. 2번 활용법은 솔직히 캔들도 봐야 돼. 캔들이 이게 발산 캔들인지 수렴 캔들인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살짝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번에서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을 382, 5, 618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그리고 이 큰 구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시고 매매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시던 정확히 0.618에서 되돌림을 준다, 정확히 0.382에서 되돌림을 준다, 이런 건 아니라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정보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조회수나 반응을 위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치가 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